그러니까 내가 느꼈던 거는 세상에 재밌는 일이 너무 많아. 근데 그게 세상에 재밌는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안 보여요, 그게. 대학교를 가야 보여. 아직 뭐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야 보여요. 그래야 보이고, 왜냐면 거길 가야 애들이 섞이거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직 너네가 체감은 안 되는데, 결국에 비슷한 애들이 모여 있어요. 같은 지역에서 다니니까. 근데 이제 대학교를 딱 갔을 때 완전 다른 애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애들뿐만 아니라 그냥 보이는 시야가 달라져요. 그래갖고 내가 너는 아니지만 이제 도균이랑 내가 중현이한테 맨날 뭐라 그래요. 공사관학교 안 된다. 항공 시스템 공학과 안 된다 하잖아. 그 이유가 그게 대학교를 만약에 사관학교를 가버리면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게 자기 그 진로가 좁아져 버리잖아. 확 한정돼 버리잖아. 그게 나는 약간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인서울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시야가 달라지는 거에서 지역이 생각보다 많은 걸 이제 차지해요. 여러분들의 시야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서울공화국이기 때문에 가보시면 압니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근데 처음 갔을 땐 좀 스트레스 받긴 했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딜 가나 사람이 너무 많고, 그리고 내가 이제 쌤 대구 사람이거든요. 대구 수성구에서 이제 계속 살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서울 와서 충격을 받았던 건 나의 대전제가 깨졌어. 항상 지하철이나 버스보다 택시를 타면 빠르다라는 그런 대전제가 있잖아. 서울은 그렇지 않아요. 지하철이 제일 빠르고 택시가 제일 늦어요. 택시가 제일 늦고, 왜냐면 차가 너무 많아. 항상 차가 막혀, 항상. 여기는 이제 계획도시라서 도로가 넓기도 하고 이렇게 직선 위주로 착착착 잘 돼 있잖아. 그래서 안 막히는데 거긴 진짜 끔찍해요, 진짜로. 진절머리가 나, 진절머리가. 지하철 여기도 사람이 너무 많고 터질 것 같아. 그래서 내 몸이 이따라 몸뚱아리가 터질 것 같다는 느낌 받은 적이 2번 있거든요. 한 번은 이제 고연전 때 뒤풀이를 해. 고연전 끝나면은 뒤풀이를 하는데 그게 짝수년인가 호수년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개최하는 학교가 짝수가 연대였나? 하여튼 그 연대랑 고대랑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거든요. 그럼 이제 고대에서 주최를 하면 뒤풀이를 고려대 쪽에서 할 거 아니야. 연세대 쪽은 거기는 신촌이라서 거기가 아마 이대도 거기 있나 그럴 거예요. 그래갖고 다른 그게 많아가지고 길이 되게 넓어. 근데 고려대학교는 근처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운산이 있고 바로 그냥 그 산 중턱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고려대가 쭉 있는 거야. 근데 그래갖고 그 골목 사이사이에 식당이 있으니까 길이 기본적으로 좁아요, 길이. 그러니까 얼마나 좁냐면 골목이 전체 길의 너비가 지금 저기 보이는 도보 있죠. 골드부동산 앞에 저 인도 도보블록 있죠. 저만해. 딱 저만해. 그러니까 차 한 대 딱 겨우 지나갈 넓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고연전 뒤풀이에서 뭐 하냐면 기차놀이가 뭐냐면 이렇게 앞에 사람 어깨 잡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 과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맨 앞에 학생회장이 있고 뒤에 쭉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반강제야. 이걸 안 하잖아? 그러면은 무조건 놓쳐, 일행을. 무조건 놓쳐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얼마나 거기 사람이 많냐면은 이 길이 좁으니까 사람 많으니까 거기 막 재학생만 오는 게 아니야. 재학생만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외부인들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걸 보고 진작에 안 오고 재학생, 뭐 졸업생, 유학생 막 모여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지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뻥 안 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비비면서 가야 돼. 이렇게 해치면서 가야 돼. 사람들을 진짜로. 그 중간에 막 몸뚱아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러고 가다가 이제 뭐 하냐면은 고연전이 이제 보통 8월, 9월이니까 반팔티 입고 있거든요. 더워가지고 반팔티 이제 그 꽈티 그 고대 크림슨색 연대 파란색 그걸 입고 이제 있는데 그럼 앞에 이제 이렇게 연대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놀려요. 지나갈 때 연대 바보 진짜 이걸 해. 이걸 하고 아니면 이제 점수로 놀리거나 그때 이제 쌤이 딱 2번 갔었는데
처음 갔을 때는 역전승했어요. 그래갖고 엄청 놀랐죠. 아, 우리가 역전했다면서 막 지나가면 역전승 이러면서 막 쭉 지나가. 그러면 이제 막 연대바보 이러고 연대가 이렇게 지나가서 고대바보 이러고 나중에 조금 시간 지나면 그냥 옆에 고려대학교 지나가는 고대바보 이러고 있어요. 연대끼리 연대바보 이러고 있고 우리가 연대보고 고대바보 이러고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노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두 번째 갔을 때가 5대 0으로 진 적이 있어. 5대 0으로. 종목이 5개거든요. 축구, 야구, 그 다음에 빙구라고 하는데 아이스하키랑, 그 다음에 뭐였지? 농구랑 미식축구. 이렇게 총 5개를 해. 근데 이제 다 진 거야. 다 져가지고 막 5대 빵, 5대 빵 이러고 막 지나가. 그럼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응원가 같은 거 나오면 그냥 길바닥에서 하는 거야. 길바닥에 앉아서 응원하는 거야, 그냥. 나오면 지나가는 차가 틀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 막 큰 차가 뒤에 막 트렁크에 스피커 달아놓은 차 있죠. 그거 막 지나가면서 고대 응원가 틀면서 지나가. 그래서 막 그냥 길바닥에 앉아서 막 응원하는 거야. 그리고 막 외국인이랑 막 그냥 응원하고, 그러고 막 중간중간에 뭐 공연하는 데도 있고. 그걸 하다가 뭘 하냐면 소리통이라는 걸 해요. 소리통이라는 걸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기차를 딱 가다가 학생회장이 술집이나 어디 가게 앞에서 딱 서가지고 뭐 하냐면 문 앞에서 사장님 이걸 해. 소리를 질러. 계속 질러. 언제까지? 사장님 나올 때까지 질러요, 소리를. 그러면 사장님이 나와. 그러면 이제 막 뭐라고 해요. 뭐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이번에 5대 빵으로 져서 너무 속상합니다. 별의별 별명을 다 대면서 술 좀 주십시오 이래. 막 소리 질러요. 그러면은 사장님이 이제 사장님마다 다른데 그냥 뭔가를 주시는 경우도 있지, 술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사장님은 미션을 주는 경우도 있어. 미션을 줘가지고 맥주 2리터짜리 큰 그걸 딱 주고 이거 뭐 30초 안에 다 마셔라. 그럼 이제 마시는 거야, 거기서. 막 마셔서 막 성공하면 뭐 맛있는 거 주고 이러는 거야. 그걸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야. 그거를 2시간, 3시간 동안. 그 소리통을. 이제 그거 하면서 사람들 진짜 막 이렇게 막 해치면서 막 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는 그냥 했었대. 옛날에 그냥 했는데 요즘은 이제 교우회에서 주변 가게에 미리 이제 돈을 지불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미션에서 막 하는 경우도 있고, 막 매운 거 주면서 먹는 미션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거 진짜 내가 그때 태어나서 본 가장 밀도가 높은 사람들이었어. 진짜로. 그때 느꼈어. 내가 여기 흉곽이 터지겠다 이러다가 여기가 이 압박당해서 이 폐가 제 기능을 못할 것 같다.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사진이 있는데 이따가 나중에 궁금하면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또래같이 재밌어요. 되게. 그래서 또 뭐지? 진짜 되게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연세대에서 했을 때는 별로 재미가 없었어. 이게 치는 그 맛이 그 맛이 없어가지고 별로 재미가 없었고, 고려대에서 하면은 그게 좀 재밌죠. 근데 이제 평소에는 고려대 근처에 그거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고려대 말고. 그래갖고 거의 시골이나 마찬가지. 어쨌든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두 번째로 봤던 사람 제일 많았던 건 이제 지하철 탈 때, 서울에서. 근데 저는 이게 1호선이었나? 진짜로 이제 겨우 탔어. 겨우 막 이렇게 사람 밀치면서 타가지고, 내가 미드키 치는 거 싫어하는데 꼭 타야 돼서 이제 가방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원래 가방을 앞으로 매. 지하철 탈 때는 이게 뒤에 매면 사람들 거슬리니까. 그래서 앞으로 맸는데 그때는 사람이 안 그래도 많으니까 그냥 이걸로 그냥 밀었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고 밀면서 그냥 눌렀어요. 한 4명을 눌렀어. 그래서 4명을 꾹 눌러서 겨우 탔어요. 그래서 아마 그 중에 한 명은 또 내가 그때 느꼈던 이래서 사람이 터지겠다를 느꼈겠죠.
그래서 어쨌든 서울은 굉장히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러니까 인서울을 해야 여러분들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가능하면 연고대를 가면 더더욱 재밌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8쪽입니다. 상춘곡인데요. 이게 상춘곡 이제 작품 해설은 내가 지난주에 작품 해설까지 했죠. 3번까지 풀었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4번에 그때 우리 문제 푸는 거는 다 풀었나? 너네 둘? 3번까지만 풀었어요? 아, 그러면 지금 앞에 38쪽이랑 39쪽 잠깐 다시 읽어보고 어차피 이거 수업해야 되니까 다시 읽고 5번은 일단 냅두고 아니다. 4번, 5번 푸세요. 지금 4번, 5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 시작하기 전에 가능하면 그 낯선 글 읽는 연습을 계속 시킬 겁니다. 낯선 글 읽는 연습을 시킬 거고 중간에 한번 문학 개념어 이제 총정리를 한번 제가 해드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문학 개념어는 아니더라도 선지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해서 이제 이번에 종촌고 시험에서 사실상 킬러였던 게 그 보기 문제였잖아요. 나머지는 사실상 공부를 좀 충분히 했으면 애매한 부분이 있었긴 했지만 그게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문제는 솔직히 없었거든요. 근데 이 말인 즉슨 기말이 어렵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이 그렇게 나왔으면은 어쨌든 간에 애들 변별은 해야 되거든요. 등수는 나눠야 돼 결국에. 그래서 기말이 분명히 어렵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대비를 할 거고, 그래서 좀 낯선 글 읽는 연습을 계속 할 거고, 그래서 내가 사실 희망하는 거는 5월 마지막 주쯤에부터 내신 대비를 하고 싶어. 희망하는 건. 근데 너네가 이제 학교에서 진도를 얼마나 빨리 나가느냐가 관건이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뭐 진도가 늦게 나가면은 문법은 그냥 먼저 우리가 선행을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일찍 땡길 생각입니다. 소명아, 너 그때 클리닉 온 게 무슨 요일이었지? 어젠가? 어제라고? 아니야, 어제야? 진짜로? 아니, 나 진짜 이거 기억이 이상하네. 그래서 여러분은 학교에서 진도 나가면 바로바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진도든 혹은 시험 관련 안내가 있던. 그리고 수행평가도 마찬가지고 수행평가로 뭐 치는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도움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최대한 도와드릴 거니까. 그래서 아마 예준이 이거 지금 이게 좀 잘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뭔 말인지 이제 못 알아들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근데 이거는 쌤이 그 해석한 영상이 있어가지고 그건 한번 보면 돼요. 해가지고 보고 이제 우리 클리닉 때 이제 원래는 이제 할 게 정해져 있는데 보통 신규생은 제일 먼저 첫 클리닉 때는 상담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상담할 때라든지 아니면 영상 보고 중간에 질문 있으면 그러니까 새벽에도 상관없어. 그냥 떠올라서 그냥 바로 질문하세요.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질문 열심히 해가지고 따라잡아야죠.
그래서 이 본문 보면은 4번에 A부터 F를 중심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를 고르랍니다. 소명아, 4번이 몇 번 했습니까? 아, 저 5% 였어요? 아, 지문은 다 읽었니 혹시? 아, 그래? 그럼 지문 다 읽고 쌤한테 얘기하세요. 석진아, 너는 이걸 나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 열심히 했겠죠? 눈동자가 막 지진이 나는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게 당연히 쉽지 않은 지문이고 그러니까 쉽게 읽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당연한 거고 고전 시간은 원래 이따가 제가 현대시 하면서 내가 읽는 법을 그러니까 시를 읽을 때 뭘 생각하면서 읽으면 읽히는지 얘기를 할 건데 그것도 익숙해져야 하고 그리고 추가로 고전 시 자체는 조금 읽어보면서 아 이게 얘네들이 이렇게 썰을 푸는구나 혹은 이런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약간 경험이 쌓이면 생각보다 금방 이제 읽히거든요. 대신 이제 한 그 읽히기 전까지의 단계가 좀 고통스럽지. 그래서 지레 겁먹지 마시고 어쨌든 이게 내가 지금 요 지문을 지금 오늘 하필이면 오늘 한 이유는요. 이 4번이랑 5번의 출제하는 방식이 이번에 너네 시험에서 그나마 좀 어렵게 나왔던 문제랑 꽤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이제 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모의고사형 문제, 그러니까 이제 수능형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 수능형 문제랑 내신 시험은 읽을 때 중점을 줘야 되는 부분이 달라요. 모의고사랑 수능은 기본적으로 저 문제는 어떻게든 객관적인 이 정답의 근거를 그러니까 반박 불가능하게 숨겨놓거든요. 지문이 됐든 선지가 됐든.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내신은 굉장히 디테일한 걸 물어봐.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기에
약간 치사해 보일 수 있거나 애매해 보일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오답을 만들어요. 왜냐하면은 수능 이거는 만약에 애매해 버리잖아? 그럼 바로 그냥 논란이야. 바로 논란이에요. 바로 논쟁거리가 된다고. 근데 얘는 애매해도 괜찮아. 왜? 보통 내신 때 나오는 작품들은 너네가 학교에서 이미 수업을 했거나 혹은 관련 자료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형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애매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결국에 그 시험지 위의 글들을 근거로 풀어내면 돼. 얘도 마찬가지긴 해요. 마찬가지인데 추가로 수업 내용까지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좀 치사하게 나올 수 있는데 이 4번 문제 같은 게 약간 치사하게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를 연습하기 좀 좋은 거거든요. 이게 사실 4번 문제가 굉장히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선지가 그렇게 막 선뜻 판단되지가 않을 거예요. 일단 1번은 이제 이 작품 해설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얘는 넘어갈게요. 2번은 화자가 소개하는 E와 F는 D를 구성하는 장소들이라는 점에서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E는 뭐야? E가 뭐지? 관함이고 F가 풍함이에요. 그리고 D는 고산구곡담인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제목이 고산구곡가이고 1수에서 고산구곡담을 사람이 모르더니로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거야. 뭐를? 고산구곡담을.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고산구곡담을 얘기를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9개의 계곡에 대해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관함에 해비친다 보면은 이게 지금 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밑줄 친 것만 봐서는 몰라요. 앞에를 봐야 돼. 소명아, E가 관함에 해비친다가 지금 2수잖아요. 2수 시작하는 부분 읽어봐. 1곡은 어디 메오야? 그러면은 관함에 해비친다. 관함은 어디 있는 거야? 그치, 1곡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고산 9곡인데 9개의 계곡 중에서 하나의 계곡인 거야. 1곡. 그 다음에 F, 풍암이죠. 근데 풍암 이건 어디 있는 거야? 7곡이야. 7곡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9개의 계곡을 구성하고 있는 애들이니까, 계곡들이니까 당연히 2번에서 얘기하는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다. 그리고 구성하는, 그러니까 고산 구곡가를 구성하는 장소들이라는 점에서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다가 맞는 선지가 될 수 있는 거지. 구성하고 있는 것도 맞고 대등하다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어디가 더 좋다라는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챙겨가야 되는, 그러니까 너네 학교 시험 스타일을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챙겨가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아까 1곡이랑 7곡 이거 근거 찾을 때 뭐 했어요? 그치, 앞에 봤죠. 그치? 내가 얘기하잖아. 오늘 계속 이 이야기를 할 건데, 시어의 의미, 그러니까 시에서 쓰인 단어의 의미를 알고 싶으면 다른 시어를 봐야 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 이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뇌피셜이 들어간다거나 감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억력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기억력 얘기를 내가 왜 했냐면은 그냥 단순히 이게 문학 시 읽을 때 어둠은 안 좋은 거, 빛은 좋은 거 이런 식으로 1대1 되면서 외워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작사를 안 하는 거야. 왜?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앞뒤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거든. 그래서 실제로 내가 그때 설명했죠. 광화문 겨울 나무 불꽃 라는 시가 있거든요. 거기서는 어둠이 긍정적인 시어로 나와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전구가 이제 거리를 밝히잖아. 밤이 되면. 그래서 그 시 내용은 밤이 되면 정부가 이걸 밝혀서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잠을 못 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에서 얘기하는 빛은 인공적인 거고 어둠은 자연스러운 거야. 쉴 수 있는 시간인 거지. 그래서 그렇게
어둠이랑 빛을 단순히 매칭시켜서 공부하면은 장담하는데 진짜 많이 가봤자 2등급이야. 내가 늘 항상 얘기하지만 올라가봤자.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더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읽고 나서 선생님 왠지 이 시를 싹 읽으니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래요 하면서 뇌피셜이나 감으로 풀어버린 경우 있어. 근데 저게 왜 위험하냐면 실제로 처음 읽을 때는 저거를 동원해도 괜찮아. 실제로 처음 읽을 때는. 왜냐면 너네가 문학을 읽으면서 공부했던 게 있으니까 당연히 그거 활용을 해야죠. 근데 마지막에 최종 선택할 때는 단서는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야. 마지막에 최종 단서는 다른 시어에서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관함이랑 여기 풍암, 근거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찾고 싶어서 뭐 하는 거야? 앞에 있는 다른 시어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 고전 시든 현대 시든 다 이걸 기억하면 돼. 그래서 이걸 연습하면 생판 처음 보는 시가 나오더라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그게 목적이야. 그걸 해야 결국에는 상위권 안착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정답은 이제 3번이거든요. 근데 3번이 정답인데 B가 B 맞나? B가 정자이고 E가 관함이거든요. B는 냅두고 E가 그러니까 E를 주위에서 가장 빼어난 경치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예찬하고 있다. 이게 틀렸거든요. 왜 틀렸는지 지금 한번 찾아봐. 이게 왜 정답일까요? 이게 왜 틀렸을까? 이 설명이. 이게 내가 아까 1번 선지를 이제 하면서 사실상 너한테 2번 선지 하면서 사실상 힌트를 준 거야. 이게 근데 3번 보면은 B와 E를 주위에서 가장 빼어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예찬하고 있다. 이러죠. 그쵸? 주위에서 빼어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예찬하고 있다면 맞겠지. 뭐 때문에 틀린 거야, 석진아? 3번 선지가. 가장. 자, 내가 이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했던 거. 너 정도면 이제 내가 뭘 설명할지 감이 오지 않니? 그쵸? 예준아, 너 마블 영화 좋아하니? 가끔 봐. 스파이더맨 뭐지? 제일 마지막 게 뭐였지? 하여튼 스파이더맨 알죠? 거기 보면은 스파이더맨이 거미줄이랑 힘센 거 말고 능력이 하나 더 있거든요? 뭔지 알아요, 그게? 뭐야, 석진아? 응? 피터 찌리리시가 그래, 그 영화에서는. 근데 이제 그게 영어 원음을 들어오면 스파이더 센스가 팅글링 한다 그러거든요? 내가 너희한테 요구하는 거는 이런 단어들에서 너희들의 센스가 팅글링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런 단어가 뭐냐? 특징이 몇 가지 있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성립되기 어렵다. 지문이 됐든 보기가 됐든 선지가 됐든 만약에 성립되기 어려운 단어가 나왔다? 이거는 무슨 단어든 종류 안 가리고 심지어 뭐 갈래도 안 가리고 무조건 얘는 잡아가야 돼. 무조건 잡아가야 돼요. 실제로 출제 포인트인 경우도 있고 경우도 많고 전반 그 글 자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야. 성립되기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 이제 예시가 뭐냐면 내가 가장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이라는 단어가 이 문장에서 성립되려면 이 어깨가 맞는 말이어도 하나만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이게 성립되기 어렵다라는 거야. 많은 정보를 함축했다라는 건 뭐야? 가장을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2억 개 중에 2억 한 번째까지 다 옳다라는 거죠. 그때만 가장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야. 그쵸? 그러면 봐. 회복이라는 단어랑 환기라는 단어가 있다고 할게. 감정을 환기라고 하면 안 되겠다. 유도하자. 유도. 예를 들어서 어떤 소설에서 석진이가 쌤한테 욕을 했어요. 아주 심한 욕을 했어. 그래서 내가 화가 났어. 그럼 봐. 석진이가 내 분노를 유도했다 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그 이야기에서 내가 화를 내는 장면이 등장만 하면 되는 거야. 그쵸? 그치? 근데 만약에 건강을 회복했다, 혹은 감정을 회복했다, 혹은 아까 얘기한 뭐 분노를 회복했다, 혹은 뭐 기운을 회복했다 라는 말이 있으면 얘는 등장한 걸로 안 되죠.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건강이 회복됐다라는 말을 쓰려면 건강이라면 너무 애매한데? 친밀도가 발생했다랑 친밀도가 회복되었다는 완전 다른 단어야. 그쵸? 친밀도가 발생했다라는 거는 두 인물이 친해진 거야. 그래서 두 인물이 친해진 장면이 등장만 하면 돼. 근데 회복되었다는 어떻게 다른 거야, 소명아? 응? 뭐라고? 그치. 근데 나빠진 장면도 있어야 되고 또 뭐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쵸. 근데 봐. 하나 더 필요해. 나빠지려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그 전에. 그러니까 그 갈등이 생기기 전에는 어땠다는 거야? 그치. 그럼 친밀도가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회복이라는 단어가 성립하려면 친밀도가 있었다가 없어졌다가 생겨야 돼. 그쵸? 이런 게 많은 정보를 함축하고 있는, 그리고 위험한 출제 포인트인 성립되기 어려운 단어야. 그래서 이거는 무슨 글을 읽던 간에 이런 단어가 나왔다 하면 너네 바로 잡아내야 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가장이라는 글자처럼 글자 수 자체가 적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매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글을 읽던 간에 이런 종류의 단어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 범위에 속한 단어들이 어떤 거구나 라는 거 계속 머릿속에 잘 안착시켜 놓아야 돼.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도 3번은 가장 때문에 틀린 거야. 가장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내신에서 주로 이렇게 오답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되게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거를 넣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5번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보기만 같이 볼게요. 보기만. 석진아, 너도 이번에 25번 틀렸나? 너는 안 틀렸죠? 오케이. 자, 이게 보기가 나오면은 보기 지문이 뭐 종류가 많은데 이거는 지금 특정한 정보를 줬어요. 그쵸? 너네 이번에 시험에 나온 보기들도 거의 다 정보를 준 보기거든요. 문법 문제 나온 보기 빼고.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중요한 포인트를 이제 짚어서 가는 게 중요한데
그 중요한 포인트를 선지랑 꼭 비교를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약에 지문, 그러니까 선지, 그러니까 보기를 안 줬으면은 지문이랑 선지가 있으면 그냥 이거 두 개 비교하면 되거든? 이 선지의 설명이 지문에 부합하는지를 보면 돼. 근데 만약에 이 5번처럼 보기를 줬으면 지문에도 부합해야 되고 그 보기에도 부합해야 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나오기 출제하기 좋은 함정이 뭐라 그랬어? 선지 내용이 지문이랑은 맞는데 보기랑 비교했을 땐 보기에는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죠. 반대로 보기에는 부합하는데 지문에는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잖아. 그게 이번에 많은 애들이 틀려왔던 25번 문제죠. 그쵸? 그러니까 만응에서 향함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 그것도 향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선지에서는 작가가 무슨 뭐 탄핵과 모함 때문에 향함의 대기를 선택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보기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향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문에 등장은 했어. 그쵸? 그럼 봐. 그럼 둘 다 맞는 거 아니야? 석진아? 향함이랑 탄핵이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만응에서. 없지. 이것도 봐야 된다라는 소리야. 이래서 틀린 거였어요. 근데 이제 소명이는 그때 클리닉 때 쌤이 자세하게 설명해줘서 알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모든 선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4번도 마찬가지야. 가의 화자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옮겨다니고, 아니지. 2번 보자. 나의 화자가 소개하는 어쩌고저쩌고는 뭐뭐 하는 점에서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다 이러잖아. 그래서 모든 선지는 어쩌고저쩌고 하는 표현 혹은 어쩌고저쩌고인 내용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A에는 표현이 나오고요. B에서는 설명이 나와. 그러니까 그 작품에 대한 해석이 나와. 그래서 예를 들면 도치법을 써서 운율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지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이거는 두 개를 봐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이거를 안 보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해줘. 선지 판단할 때 최소한 3번 생각해야 된다. 첫 번째, 이런 내용이 있었나? 두 번째, 이 설명이 맞나? 세 번째, 그 내용과 설명이 실제로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있나 없나? 근데 너네가 이제 이거를 기억하고 다시 문제를 보면 보일 건데 너네 이번에 시험에서 거의 이제 그러니까 애들이 어려워했던 문제들은 다 여기서 오답을 만들어냈어요. 다. 이거 자체가 틀렸으면 애들이 생각보다 쉽게 잡아내거든. 아시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 선지 판단할 때 이거 항상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기 보면은 이의 생애를 기록한 연보에는 그가 고산구곡의 정사를 건립한 일이 주자가 무의구곡의 은병에서 후학을 양성한 것을 본받았다는 점과 그럼 이게 연보라는 이 책에 내용이 있었대요. 그가 고산구곡의 정사를 건립한 일, 이게 이제 고산구곡가겠죠? 그쵸? 이게 주자가 무의구곡의 은병에서 후학을 양성한 것을 본받았대요. 주자라는 사람이 무의구곡에서 무의구곡의 은병이라는 곳에서 후학을 양성했다라는 것이. 근데 이거를 본받았다고 했잖아. 그쵸? 그러면은 이 고산구곡과에서는 뭘 한 거냐면은 고산구곡과 이가 고산구곡에서 강학을 했다라는 거지. 그쵸? 이게 지금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여러분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필기를 해놔. 왜냐하면은 보기가 등장하면은 지문이랑 무조건 연관성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찾는 능력을 너무 중요하거든요. 너무 중요해. 그래서 평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을 수 있구나를 머릿속에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어 놓으면 처음 보는 보기가 있어도 이거 혹시 그때처럼 이것처럼 썰 풀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이제 처음 보는 글이어도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기는 거야. 그게 포인트예요. 한편 이따가 쓸 시간 줄게. 한편 그가 고산구국의 곳곳에서 지인들과 한편 이러지. 한편 보기에서. 소명아, 한편에 동그라미 치세요. 왜 치라 했을까? 왜 중요할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은 다를 것이다. 별도의 것이다. 라는 정보를 담고 있는 거고. 성립되기도 어려워요. 그쵸? 왜? 앞에 있는 글이랑 뒤에 있는 글이 만약에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있으면 한 편이라는 글로 못 끊어내잖아. 그쵸? 이런 글자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편 그가 고산고국, 한편이니까 별도의 정보. 고산고국의 곳곳에서 지인들과 교유한 경험을 소개한 송얘기에는 여기선 연보였고 여기서는 송얘기잖아. 그러니까 다른 책인 거죠. 송얘기에는 욕심 없는 마음으로 자연과 인간이 별개가 아님을 느끼고, 그러니까 욕심이 없고요. 자연과 인간이 별개가 아니래요. 자연으로부터 마음을 바르게 하는 도리를 찾으면, 그러니까 이 자연으로부터 도리를 찾으면 군자의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대요. 그래서 이게 1번에 선지 보면은 먼저 적자 일단. 적고 하자. 자, 내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어 공부에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 중요한 거는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무작정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5번 같은 문제가 이 선지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다 뜯어먹었을 때 영양가가 굉장히 많은 지문이거든요. 1번 보면은 고산구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송혜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고산구국이 작자와 번님들의 교유 장소로도 활용되었음을 추리할 수 있겠군 이러죠. 그렇죠? 그래서 자, 내가 지금 이 지문을 이 문제에서 너네한테 요구하는 건 얘를 연습해보라는 뜻이야. 자, 1번은 적절한 선지거든요. 그러면 송혜기의 기록을 참고했다고 돼 있으니까, 그리고 번님도 지문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럼 1번이 정답인데 이게 정답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러니까 너네들이 나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감으로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나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마지막에서 1등급 가르기 위해서 출제되는 고난도 문제들까지 풀어낼 수 있어. 그냥 감으로 풀면은 한 8, 90점까지는 운으로 맞출 수 있다니까? 근데 결국에 마지막 문제 이 한 막 남아있는 그 킬러를 풀려면은 니네들이 치밀하게 풀어내야 돼요. 논리가 치밀해야 된다고.
번님들이란 내용은 있었거든요. 그럼 봐. 지문을 참고했을 때 이건 맞아. 그치? 그럼 보기에는 이런 내용이 어디 있어? 1번. 보기는 1번의 선지가 맞다는 근거가 보기에는 어디 있어? 어? 한 편 뒤에? 무슨 단어? 그치. 근데 봐. 1번에서 지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금? 안 썼지. 송혜기에 대한 기록을 참고하라고 했죠. 그쵸? 그럼 뭐야? 이것만 힌트 준 거야,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힌트만 준 거야. 그래서 실제로 1번을 확실하게 찾아내려면 지인이라는 단어까지 잡아냈어야 돼요. 왜냐면 그 말고 단서가 없어, 보기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물론 문제 풀 때는 고산고급과를 제대로 읽었으면 사실 1번 보고 보기 제대로 읽었으면은 실제로는 바로 풀릴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우린 지금 시험 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분석해야 된다는 거지. 2번 작품 창작 기록 관련된 연보의 기록. 연보의 기록이니까 얘 보라는 거지. 연보 기록 참고할 때 학주제를 하는 작자의 선택에 대한 사람들의 긍정적 반응을 추측할 수 있겠군. 이게 지금 봐. 후학을 양성할 때는 본받았고 그 다음에 고산고급과의 근데 두 번째 줄 빠뜨렸네. 고산고급과의 창작 이후에 이곳을 찾는 이들이 더 많아졌다고 돼 있죠. 두 번째 줄에. 그쵸. 창작하고 나서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대. 이거랑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학주자라는 단서를 둘 다 이해해야 2번을 풀어낼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요거 지금 잘 이해 안 되면은 그 유튜브에 상춘곡이랑 고산곡과 지금 요 문제 그대로 해설 굉장히 자세하게 한 거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거 뭐 꼭 그거 보지 않더라도 나한테 이따가 다시 질문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5번도 마찬가지로 5번이 정답입니다. 참고로 자연의 감상에 대한 송혜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바위를 덮은 눈에서 자연과 합의를 이루는 인간의 의지를 엿볼 수 있겠군. 바위를 덮은 눈. 이 지금 보면은 39쪽에 10수의 중장 2행 봐요.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묻혔어라. 바위 있어 없어? 바위 내용. 바위가 눈 속에 묻혔던 내용 지문에 있어 없어? 석진아 있어 없어? 석진아 뭔 시야?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묻혔다니까? 이게 뭔 뜻이에요? 돌탱이가 눈에 묻혔다니까? 5번에서 바위를 덮은 눈 있어요. 있다고. 자연과 합의를 이루는 인간의 의지 있다고. 근데 5번 틀렸다니까? 5번에 5번 선지 틀렸다니까? 어디서 틀린 거야? 그치. 이거 틀렸잖아 지금. 니네 내신에서 하는 짓까지 똑같이 하고 있잖아. 그쵸? 바위 있었어. 눈 속에 묻힌 바위 있었어. 근데 인간과의 합일, 자연과 인간의 합일 있었어. 근데 연관성 없었어. 그렇죠? 그걸 유도한 거야. 니네 시험에서. 그리고 니네 시험뿐만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이 풀게 될 수많은 국어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오답을 만들어냅니다. 사실상 이게 너네 학교는 물론 이제 이 지역의 다른 학교들도 거의 다 그런데요. 거의 다 아니라 대부분 다 그런데 내신을 되게 이상하게 내는 편이 아니거든요. 비교적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신형도 유형이 막 기괴한 게 아니고 그리고 수능형이나 모의고사형 문제도 막 엄청 이상하게 막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석대로 공부하면 충분히 100점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고전시가를 했으니까 이제 현대시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간쓸게 꺼내봐요, 간쓸게. 응? 괜찮아.
나중에 내일 저기 다음 주에까지 풀어오시고. (29쪽입니다) 29쪽. 간쓰기 29쪽. 이게 이제 간쓰기는 원래 보통 숙제로 이제 우리가 하곤 하는데, 이제 얘는 좀 문제가 좀 괜찮아서 한번 설명을 드릴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특히나 그러니까 그냥 처음 보는 글도 어떻게 읽어 나갈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좀 좋은 글이어서 얘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9쪽 요거 지금 여기 지금 예준 다시 풀어보시고 석진이랑 소명이도 지금 다시 풀어보세요. 참고로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시고. 의도한 건 아닌데 오늘 신입생 온 날에 자꾸 어려운 것만 2개 연속으로 풀어가지고 좀 미안하긴 한데 어떻게 뭐 견뎌야죠. 버텨. 평소에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하진 않아요. 이것보다 좀 쉬운 거 합니다.
지문 덜 읽은 사람? 문제 덜 푼 사람? 문제 덜 푼 사람? 다 풀었어요? 자, 이제 볼게요. 이게 조준의 낙하랑 박재삼의 흥부부상인데요. 이거 두 개가 이제 딱 그 뭐랄까 그냥 원래 읽어오던 대로 관성적으로 읽으면 안 읽히기 딱 좋은 종류의 시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했다시피 시어의 의미를 알려면 다른 시어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다른 시어가 이렇게 한 행이 있으면, 이렇게 있는 단어가 이렇게 있으면 얘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동원했잖아요. 아까는. 그쵸? 근데 반대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던 단어를 이까지 끌고 내려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여기 있던 단어를 이렇게 끌고 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 두 시는 위에 있던 다른 시어를 단서로 해야 밑에 있는 걸 이해할 수 있어. 보면 봐. 그래서 이 지금 10번에서 보면은 먼 산과 결합, 10번 4번 보면 먼 산과 결합해서 어둠이 거치는 상황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게 3연 보면은 귀촉도 울음 뒤에, 귀촉도는 새 이름이에요. 접동새야, 새야, 두견새. 새 울음 뒤에 먼 산이 다가서다 이래요. 갑자기 먼 산이 왜 다가서는 거야, 이게 지금? 왜 다가설까, 산이 갑자기? 응? 이게 그냥 읽으면은 다가선다라고 하니까 가까워진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게 내가 지금 산 쪽으로 가까이 걸어가고 있나? 라고 읽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왜냐면은 방금 그렇게 읽는 건 뭐예요? 3연만 본 거죠. 근데 작가가 이 시 읽을 때 3연만 보라고 한 게 아니잖아. 전체를 보라고 한 거죠. 이게 보면은 그래서 2연 보면은 주련 밖에 성긴 별이 하나 둘 셋 별이 쓰러진대. 자, 별이 왜 쓰러질까? 별이 언제 쓰러지죠? 그치, 아침에. 맨 밑에 보면 그래서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이러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먼 산이 다가서다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아, 이게 처음부터 이게 쭉 내려오면서 이게 아침이 밝아오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위에 있는 단어랑 여기 있는 단어, 그 중간에 있던 단어를 다 끌고 내려와서 같이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쵸? 머릿속에 상상을 열심히 하시면서 이 장면이랑 이 장면이랑 이 장면을 연속해서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된다고. 그래야 읽혀. 그러면 읽혀. 아시겠죠? 처음 보는 시여도. 그래서 이 연습을 하면 돼. 이 연습을. 내신 시작하기 전에 나랑 수업 계속 하면서 이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먼 산이 다가서는 거는 이제 당연히 밝아졌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꽃 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하얀 미닫이가 우연 붉어라. 그래서 그림자가 뜰에 어렸고 이 그림자가 이제 미닫이에 이렇게 딱 이렇게 뭐랄까 이제 비친 건데 자 여기서 왜 붉은 걸까? 미닫이 문이거든요. 왜 뻘개요 이게 갑자기 문이? 그렇지. 해가 뜨고 있는 거니까 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얀 미닫이가 우련 붉어라. 이거 우련은 이제 뭐 아련하다 할 때 그 같은 비슷한 단어거든요. 그럼 이게 미닫이가 붉다라는 그 단어, 그 글만 보고 뜻을 알 수가 없지. 절대 알 수가 없거든요. 모든 시가 다 그래요. 아시겠죠? 이해한 것처럼 착각할 수는 있어도 이게 앞뒤에 다른 시어를 안 보면 절대로 이제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밑에 나도 마찬가지야. 봐. 어쩌고저쩌고 문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석진아 나의 1년의 마지막 행에서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해서 그것이 뭔 뜻이야? 앞에 뭐? 앞에 내용 다? 땡. 뭐? 웃음이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인데 더 앞에서 언급했죠. 이 웃음이 뭔지도. 이 웃음에 대해서도. 뭐야? 박덩이를 사이하고 가르기 전에 건넨 웃음살을 헤아려 보래요. 그럼 여기서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의 의미가 뭘까? 예준아, 의미가 뭘까요? 왜 이렇게 놀라는 거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야, 너 그 문제다. 이거 좀 고쳐라. 이거예요, 지금? 그건 아니죠. 그치? 이게 문제라는 단어를 우리가 실제로 일상적으로 쓰는 뉘앙스랑 문학에서 쓰는 뉘앙스는 다를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딱 그렇게 쓰인 시예요. 문제라는 단어의 뜻이 두 가지 있잖아. 하나는 이걸 뭐 고쳐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 뭐예요? 그거잖아. 그 뭐야? What's the matter? 이거잖아요. 뭐가 문제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는 뜻으로 할 때도 문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쓰는 문제다라는 건 뭐예요? 이거 고쳐야 된다가 아니야. 중요한 거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왜냐하면 봐. 웃음살을 헤아려 보라고 하고 웃음살이 중요하다고 하죠. 근데 자 웃음살 석진아 두 번째 행에서 웃음살이 언제 생긴 거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 흥문을 보시면 봐서 알겠지만 박을 열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보물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웃음은 언제 웃은 거야? 웃음살은 언제 생긴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돈이랑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금이랑 황금 벼이삭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리라고 물어보는 거야. 아시겠죠? 그게 문제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딱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드러내고
손발 다른 처지끼리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면 그러니까 없는 떡방아 소리가 있는 듯이 이게 왜 이런다는 거예요. 떡방아가 당연히 있을 리가 없죠. 가난한데 얘네들이. 그쵸? 근데 웃음소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웃다가 서로 불쌍해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리. 여기서 구슬이 뭘까요? 이 보물 중에 옷구슬 이야기하는 거죠? 그쵸? 아니죠? 뭐야? 이 구슬이. 소명아. 어? 그 구슬이 뭐야 이게? 바로 위에 봐. 웃다가인데 그치 서로 불쌍하다고 했잖아. 눈물인 거예요. 눈물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구슬이라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했어요 방금? 앞에 있는 다른 시어를 본 거죠. 그러다 금시 절로 면에 온 구슬까지를 서로 부끄리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눈물 얼굴 비비는 거야. 그렇죠? 먼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이듯 서로 소스라쳐 본 웃음 물살을 지었다고 헤아려 보라. 그럼 이게 소스라쳐 반짝이듯 이게 소스라친다는 게 뭐예요? 놀란다라는 건데 이게 실제로 막 끔찍한 걸 보고 놀란 게 아니라 뭐야? 서로 웃으면서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본 웃음 물살을 지었다고 헤아려 보라. 그것은 확실히 문제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에서 가르기 전에 건넨 밑줄 끄시고요. 바로 뒤에는 웃음살의 화살표 연결. 1연에서 1연의 2행. 가르기 전에 밑줄 끄시고 웃음살로 화살표 연결. 가르기 전이라는 게 핵심이야. 그리고 그 웃음살이랑 밑에 있는 웃음의 물살 연결. 그리고 밑에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에 니은 이 웃음 그러니까 이 니은 웃음에서 화살표 출발해서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여기 화살표 도착. 그리고 니은 웃음이랑 없는 떡방아 소리 화살표로 연결. 그리고 없는 떡방아 소리도에서 밑에 같이 웃어 비추던 화살표로 연결. 그리고 오른쪽 가서 서로 불쌍해 밑줄 끄시고 밑에 구슬 연결. 그리고 그 옆에 쓰세요. 눈물. 그 다음에 밑에 소스라쳐 반짝이듯 밑줄 그으시고요. 화살표 출발점이 위에 웃다가 서로 불쌍해해서 웃다가에서 출발해서 소스라쳐 반짝이듯의 화살표 연결. 그리고 웃음 물살. 소스라쳐 반짝이듯에서 화살표 출발해서 웃음 물살에 도착.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은 확실히 문제다의 화살표 도착. 딱 이거죠 지금. 그쵸? 이거야. 우리 아까 가에서 낙화할 때 했던 그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근데 이게 연결 중요한데요. 이게 제일 중요한 그건 또 아니야. 연결을 하되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머릿속으로 장면 상상하는 게 제일 중요해. 아시겠죠? 그걸 하면서 이걸 하라는 거야. 그걸 하면서. 그래서 전반적인 감정과 분위기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디테일 잡을 때 이걸 하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연습하면은 모르는 시 나와도 그냥 풀어낼 수 있게 돼. 남들 쩔쩔 맬 때. 그걸 해야 앞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뒤에 있는 아니다. 스텝 2는 지금 합시다. 자, 영탄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게 이제 애매해 보이거든요. 이게 스텝 2가 딱 이제 너네 내신에서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되게 영탄법인 것처럼, 그러니까 영탄법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영탄법이 있어요, 이게. 석진아, 어디 있을까? 너 문학개념모 영상 보세요, 다시. 아시겠죠?
영탄법이야. 영탄이라고. 감탄이라니까? 그러면 감탄사가 있거나 감탄형 종교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이한 미다지가 우연불거라. 이게 이제 감탄형 종교 의미예요. 뭐뭐 해라, 예뻐라 이렇게 쓴 거야. 멋져라, 예뻐라, 맛있어라. 그 뜻은 그 라야. 그래서 영탄법은 감탄사나 감탄형 종교 의미야. 같은 탄이에요, 실제로 한자로도. 석진이 좀 실망인데. 이거는 야광행위로 때려야겠는데, 석진이는. 이거 인정이죠? 인정이죠, 석진아? 이건 정당방위죠, 솔직히? 뭘 실수야! 영탄법을 모르는 게 어떻게 실수예요, 이거 지금? 트럼프도 영탄법이 뭔지 알아요. 아시겠죠? 내일 트럼프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두 번째, 색채 대비를 찾아볼 수 있다. 아까 첫 번째는 실수했으니까 이제 만회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야, X야? 엎드려 뻗쳐. 뭐하는 짓이야? 뭐하는 짓이야? 색채 대비는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색채 대비가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얘기했잖아. 문학 시험이라니까. 문학 시험에서 쓰는 용어는 다를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색채 대비는 그냥 보색 대비 이게 아니야. 미술식은 아니잖아. 다른 색깔이 등장하고 그 다른 색깔이 그냥 다른 속성을 갖고 있으면 그게 그냥 대비예요. 파란색, 빨간색 이게 대비가 아니야. 물론 미술에서는 그게 대비죠. 근데 문학에서는 두 가지 다른 색깔이 등장하면 색채 대비예요. 자, 그럼 이제 찾아봐, 석진아. 그것도 맞긴 한데요. 더 대놓고 얘기해 주는 게 있어. 이건 책상 집어서 던져 되는 거죠. 이건 진짜 되죠. 이건 진짜 정당방위죠. 이건 진짜 아니 그것도 맞다고. 근데 더 대놓고 색채 대비가 있다니까. 뭘 어디 있어? 야광이. 그러니까 뭐? 그래, 하얀색이랑 붉은색 얘기하잖아요. 대놓고 색채 대비 하잖아. 만회할 기회를 또 드리겠습니다. 하강적 이미지 어디 있어? 그래, 있잖아. 시간의 역전 밑에 시간의 역전은 없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시간 순서에 따라서 서술했다는 맞아. 왜? 아까 얘기했다시피 점점 이게 해가 밝아져 오는 상황이니까. 시간 순서에 따라서 쓰인 건 맞는데요. 역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음성상징어는 의성어 의태어예요. 몰랐던 사람 밑에 써놓으세요. 음성상징어는 의성어 의태어입니다. 음성을 상징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음성을 상징하는 말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외적으로 텍스트랑 실제 의미가 연관성이 있는 거의 유일한 글자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가 책상을 책상이라고 불러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쵸? 그냥 이름을 그냥 그렇게 붙인 거죠. 책상이 가진 저 의미랑 책상이라는 글자가 연관성이 없잖아. 서로 중딩 때 배웠잖아요.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그쵸? 근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살랑살랑 이런 거. 그거는 그 의미가 말이 나타내는 의미랑 그 말이랑 연관성이 실제로 있는 거죠. 그쵸? 그걸 표현한 거니까 음성으로. 그래서 음성 상징어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우직근, 뭐 그다음 무슨 뭐 또 뭐 있지? 딸랑딸랑 이런 거. 그게 의미하는 거랑 실제 그 텍스트랑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나 화자 자신의 신념을 고백의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요것도 되게 맞는 것처럼 보이기 쉽거든요. 이게 신념을 표현은 맞는데 고백적 어조가 틀렸어. 고백적 어조가. 고백적 어조는 보통 두 가지에서 티가 많이 나요. 하나는 무슨 단어를 썼나. 두 번째, 문장 꼬라지가 어떻게 생겼나. 근데 이게 지금 고백하는 꼬라지가 아니잖아요. 딱 봐도. 그쵸? 여기서 고백이라는 게 문학에서 성립하려면 솔직해야 돼. 솔직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얘기여야 돼요. 자기의 내면을. 그래서 여기서 신념을 드러내나? 맞아. 근데 고백적 어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다 고백 한 번씩 해보셨죠? 고백할 때 이렇게 거울 면들아.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잖아. 내가 널 좋아하니까 확실히 문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잖아. 물론 그렇게 고백하면 상남자담을 어필할 수는 있겠지. 사랑에 빠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문학 시험은 맞출 수 없습니다. 석진아. 아시겠죠? 고백한 적 이길 수 없어. 세원 이상이다, 이하다. 이하야? 있긴 있다는 거네요? 다음 달까지 5번 채워오세요. 아시겠죠? 5번 채워오세요. 2번 더 하면 되잖아. 5번 꼭 해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소명이도 5번 해오세요. 예준이는 신입생이니까 10번 해오세요. 다음 시간까지 고백해오십시오. 남자 여자 상관없습니다.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남자 여자를 가린. 왜 웃어? 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그런 편협한 시각 이 새끼 뭐 하는 거야 지금? 지금 2025년에 지금 이게 말이 속상하다 진짜. 이렇게 두 번째, 바람직한 상황 상상. 당연하죠. 흥부놀부 지금 흥부놀부래. 흥부 그 가족을 상상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헤아려 보라 때문에 그래. 헤아려 보다. 헤아려 보다가 그 개수 세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다야. 생각하다. 별 해는 밤은 그래서 별을 생각하는 밤이라는 뜻이에요. 해다, 헤아리다, 내 마음을 헤아려줘. 그 생각하다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학원 그 국어학원 이름 중에 그래서 뭐 해움국어, 해음국어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도 있을 걸 근처에 해음국어인가 그게 있을걸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막 가지 말고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거기 다니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아시겠죠? 석진아, 고백을 해서라도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생각을 권유의 어조로 제시하고 있다. 이건 당연히 우리가 예상하고 있겠지만 만회의 기회를 줘야겠죠, 석진아. 맞아요, 틀려요. 헷갈리는 거 알겠고, 맞냐고, 오냐, X냐고. 이유는? 뒤에 뭐요? 그러니까 권유의 오조가 틀렸다? 같이 있는 삶을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권유의 오조가 왜 아니에요, 그러면? 권유가 아니라 원하는 거 뭐라고요? 원하는 거 아니에요? 원하는 것도 그것도 맞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딴 식으로 해서는 어느 누구의 마음도 사로잡을 수 없어요, 석진아. 5명 고백이 아니라 100명한테 고백을 해도 안 돼. 1억 명한테 고백을 해도 안 돼요. 아시겠죠? 반성하시고요. 반성하고 있어? 반성하면서 들으세요. 권유의 어조는 뭐야? 권유. 그러니까 권유 말 그대로 권하는 거야. 해보세요 하는 거야. 자, 두 번째 행에서 웃음살에 헤아려 보라 이러죠.
너무 대놓고 권유를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헤아려 보라 때문에 권유해요. 이게 그 이제 내가 제일 이제 지양하는 공부인 기계적 암기를 했다면 선생님 여기서 라로 끝나는데 명령형 어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면은 안 돼요. 그러면은 저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냐면 헤아려 보라고 하잖아, 결국에는. 그러니까 라가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 이걸 읽었을 때 라로 끝나는 게 무조건 명령형 어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헤아려 보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권유하는 어조입니다. 예준아, 그 다음에 밑에 현실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이유는? 그냥 딱 보면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험한 거야. 이게 위험한 거야. 왜 위험하냐면 이 상태로 만약에 문제를 풀면은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는데 안 올라가요. 왜냐면은 그 같은 감으로 쭉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감으로 문제를 풀었으니까. 그 같은 걸 계속 풀어야 돼서 이게 안 오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도 지금 물어본 다음에 왜라고 했잖아. 왜를 설명할 수 있어야 자기가 논리적으로 확실히 이해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확실히 이해를 해야 그때부터 실력이 누적되는 거야. 그때부터 감으로 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이제 킬러 문항을 풀려면 그때는 감으로 안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 느끼겠지만 2, 3등급 때가, 5등급제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상위 10%, 그러니까 1뚫기가 되게 힘들어요. 거기가 거의 개미지옥이야. 왜 그러냐면 감으로 키워서 최대한의 감으로 풀 수 있는 건 진짜 한 80%에서 90%예요. 마지막은 결국에는 실제로 자기가 판단을 엄밀하게 해서 그 이제 명료하게 딱 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왠지 풍자는 아닌 것 같다라는 식으로 보통 이제 애들이 많이 풀어.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진짜 한계야.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마지막 100점은 안 나와요. 그래서 자, 석진아. 풍자가 뭡니까? 예? 뭐라고요? 아니, 웃긴 거 맞아. 맞는데 그게 다예요? 어? 이거 오늘부터 질문 계속 석진이한테 하긴 이건 진짜 너무 실망인데 이거 엄마 전화 봐. 설명해도 잘 들으세요. 두 개 차이점 많은 사람. 이거 차이점 알아야 돼. 공통점은요. 웃음 유발이 공통점이야. 근데 두 개가 엄연히 달라요. 자. 찌를 자야. 놀랍게도. 이중구역 갑자기 왜?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이중구역. 너 이중구역 한다, 내가? 찌를 자예요. 놀리는 게 맞네요. 자객할 때 그 자야. 그래서 얘는 웃음 유발은 맞는데요. 공격의 의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을 까기 위한 거야. 찌른다니까? 웃음 유발해서 쿡 찌르는 거야. 자객이라고. 공격의 의도가 있는 거야. 해학은요. 이 학은 이제 놀리다 할 때 그 학인데 해는 화해하자 할 때 그 해야. 그래서 얘는 공격의 의도가 아니고요. 친밀감 혹은 공감 유발 이런 거야. 이거 진짜 애들 많이 헷갈려요. 그리고 이걸로 시험 내잖아. 아직도 애들 틀린 애들이 있어. 아시겠죠? 틀리면 안 돼, 석진아. 웃음 유발은 맞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등국어 딱 왔을 때 제일 먼저 빨리 인식해야 되는 차이점이 뭐냐면 엄밀한 판단을 요구한다는 거야. 엄밀한 판단.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거 웃음 유발이구나. 이 큰 덩어리만 알면 됐거든요. 근데 고등국어부터는 뭘 요구하냐면 큰 덩어리 안에서도 뭐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본다고. 아시겠죠?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얘는 까먹으면 죽여버립니다, 제가. 석진이는 다음에 또 물어봤는데 또 까먹으면 제가 너 팔뚝에다 문신으로 새겨버린다, 진짜로. 이걸 어떻게 까먹어? 아니 알고 있었어요. 예준아, 동일한 시어를 반복해서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응? 맞는 거 같아요. 어딜 봐서? 웃음. 웃음? 오케이. 또. 시어는 시에서 쓰인 단어 얘기하는 거예요. 시에서 쓰인 단어인데 보통은 뭔가를 상징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복되는 거 되게 많아요, 이거. 일단 웃음도 맞아요. 맞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웃음도 당연히 이 반복도 되고 주제랑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다 이러잖아, 자꾸. 그쵸? 그래서 이거 둘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OX 지금 이제 다 체크하셨, 이거 필기 다 하셨나요? 필기 다 했나요? 오케이. 지금 제가 이제 석진이랑 맞짱 떠야 돼서 10분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영상 이거 해가지고 공개해야겠다, 그냥. 이 홍석진의 실체를 내가 밝혀가지고